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다면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생각인데요. 자, 일단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직접 가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추억에 빠지셨을 거예요. 아, 맞아. 저 앞에서 이렇게 바게트 빵 하나 사서 물어뜯고 생각보다 맛없네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 있다는 그 행복감, 그게 새록새록 생각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기렛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고 싶긴 한데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내년 이맘때쯤 아니면 내후년 이맘때쯤이면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마 짧을 예정인데, 제가 맨날 짧다고 하지만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지금 조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이러면은 이제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여행주가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여행에 대한 억눌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겁니다. 여행을 가자. 여행을 갈 건데 어떻게? 유럽 여행을 공짜로 가보자. 그것도 유럽 ETF를 통해서 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은 멘붕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유럽 ETF? 길이 내가 근데 잘 모르지만 이 유럽 요즘 안 좋은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그 막 난리도 장난 아니더만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아까 전에 빨간 글씨가 있었죠? 네, 이것은 연금저축펀드로도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 한 3, 4년 장기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ETF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볼 건데요. 일단 유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시면 러시아, 영국,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폴란드의 확진자를 보면은 뭐 상상이 안 될 만큼 많죠. 어마무시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하루에 2만 명씩 나와요. 우리는 지금 500명씩 나오는데 이탈리아는 2만 명씩.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영국은 6만 명씩 나옵니다.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영향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런 기사도 있네요. WHO 유럽 코로나19 일촉 즉발 국면. 자, 그런데 저 기릿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유럽 입장에서는 아쉽죠.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크게 두드려 맞았지만 그 말은 어쨌든 먼저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유럽을 안 좋다고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유럽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시각을 여러분께 제시하는 거고요. 자, 유로스톡스 50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에 상장된 시가총액 높은 애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전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거의 다 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돌파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서 출렁출렁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왜냐? 다른 나라가 그랬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회복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 회복은 무슨 그냥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잘 안 보여요. 여기에 막 그 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나무가 많아서 이 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일본마저도 이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 중국마저도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의 돈은 항상 순환을 하기 때문이죠. 많이 오른 곳에서 항상 적게 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똥통이 아니라면요. 근데 유럽이 똥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유럽 사람들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순환으로 생각을 정말 심플하게 해봐도 이제는 다시 유럽이 뭐 우리만큼 이렇게 뭐 40% 50% 오르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회복은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막 뛰어나가고 있는데 유럽은 저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유럽이 이런 진짜 표범이다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도 이제 슬슬 달려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관련 기사를 정말 간단하게 봐도 이제 이탈리아 298조 원대 경제 회복 계획 수립 다 이제 시작을 하겠죠. 역대 최대 규모고, 골드만삭스 올해는 유럽이 뜬다. 유럽 경제가 부진하더라도 미국이나 아시아 등 다른 곳에서 가파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럽 코로나 백신으로 반격 시작, 억눌렸던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당연히 그럴 거. 맞아.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도 그렇네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을 가야 됩니다. 여기 유럽 맞겠죠?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런 느낌이 있으면 다 유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쁘네요. 네. 자, 어쨌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 경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바로는 한 500만 원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여름 가을쯤 경비는 500만 원으로 잡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 투자하러 바로 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공부를 하려고 딱 봤더니 잠깐만, 유럽에 뭐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 무슨 기업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무식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아는 게 대단한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거는 프랑스에는 아까 봤던 그 애플탑이 있고, 이탈리아에는 이 피사의 사탑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인이 유명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무슨 회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럽 ETF를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자, ETF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2,000개 이상이 있는데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ETF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을 그냥 조금씩 여기서 하나씩 덜하고, 여기서 하나 덜고, 여기서 하나 덜어서 바구니 안에다 집어넣고 그 바구니를 통째로 파는 거예요. 자, 여기에 코스피에 상장된 200개 종목의 평균값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사시면은 코스피 움직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ETF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된 ETF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증권에다 정말 심플하게 유럽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유럽 봤는데 나는 ETF가 필요한데 이건 ETN인데 ETN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N에 대해서 정말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거고요. ETN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 결합 증권이라서 리스크가 큰 만큼 기대 수익도 큰 그런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초보자가 투자하기에는 ETN은 그냥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ETF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거는 ETN이었죠. 그럼 유럽은 한국에서 투자를 못하나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유로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유로스탁스 50, 유로스탁스 레버리지, 유로스탁스 배당 30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ETN이라고 안 적혀 있죠. 그러면은 ETN이 안 적히는 건 자동으로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상한 말이 많네요. 이제 합성 H, 그 다음에 뭐 배당 상식,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있는 타이거도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할 거를 정말 미리 알려드리자면은 타이거 유로스탁스 50 합성 H 이거와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 이거를 투자를 할 거예요. 유로스탁스 레버리지는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길이 이거 상승을 보면은 레버리지 사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 누가 알겠습니까? 계속 오르기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녹습니다. 돈이 슬슬 녹아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정말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냥 보통 ETF보다 2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로스탁스 50은 0.5%가 올랐는데 레버리지는 1%가 오른 거 보이시죠? 2배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타이거가 있었죠. 타이거가 뭐야? 호랑이? 야, 그러면은 라이언 또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없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나온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나온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합성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합성이 뭐지? 뭔가 이 화학 시간이 기억납니다. 뭐 이거 섞었다가 저거 섞었다 합성. 그게 합성인가? 네, 맞습니다. 자, 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운용사가 다 하는데, 근데 운용사가 자기가 이렇게 하기에 조금 빡센 거예요. 자기가 하기엔 좀 부담이 돼. 그래서 금융사한테 맡깁니다. 야, 근데 이거 내가 돈은 모아왔는데 이제 네가 좀 관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소정의 수수료를 줄게. 대신 운용 수익은 다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사는 대신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비싸겠죠. 자, 그런데 합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금융사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가 더 전문가라서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 오셨어요. 이제 딱 1,000만 원을 벌어 오셔서,
야 기리사,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내가 돈은 모아왔거든? 이거 네가 좀 해라. 그리고 대신 내가 한 5천원씩 줄게. 엄마 언제 몇 개월에 5천원 줄 건데 1년에 5천원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1,000만원을 모아오셔서 저 기리색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운용을 하고 1년 동안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1,000만원을 운용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건 다 어머니 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료가 조금 더 비싼 편이지만 전문가한테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합성입니다. 자, 그리고 H가 있어요. 이 H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보시고 이제 서학개미시라면 100%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환율의 무서움을요. 기껏 열심히 이제 애플에 투자해서 10%가 딱 올랐는데 환율이 10%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또이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애플은 10% 올랐는데 나 손해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그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H는 그냥 환율을 해지해줍니다. 환율이 오르던 말던 그냥 애플 오르고 내리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또 수수료가 있겠죠. 그리고 또 100% 환해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환율은 아무도 예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H가 적혀있는 환해지 상품을 사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H는 환해지 상품이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가지의 ETF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 자, 보시면은 이제 유로존 1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상장된 주식 중 배당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배당이 많이 주는 기업들만 모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금저축펀드에 넣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아직 코로나 전을 회복하지 못했죠. 거기까지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좀 느릴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은행이나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래량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 펀드 보수는 이제 0.3%라고 적혀 있는데 0.35%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내가 한 1년 투자하면 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아서 이 지수에 녹아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배당금이란 말 대신 분배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해요. 자, 읽어보면은 매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에 분배금을 이렇게 지불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금은 30원, 100원, 15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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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원, 130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1%씩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년에? 아니죠. 한 분기마다. 그러면 1년에는 거의 4%에 가까운 배당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유럽의 성장의 과실을 이렇게 따먹어가면서 배당도 연 4%씩 하기에는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정보를 보자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미래에셋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냥 비중이 몇 프로인지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별 정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5개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읽을 순 없으나 아에곤 NV 네덜란드 보험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보험 회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코비비보 유럽 내 5위 안에 드는 부동산 회사라고 하고, 텔레콤 이탈리아 통신회사, 누가 봐도 텔레콤이네요. 그리고 더체 포스트 독일 우편 물류 회사.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예요. 누가 봐도 배당 많이 주는 애들이다. 보험, 부동산, 우편, 통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리, 근데 그런 주식은 잘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연 4%에 가까운 배당도 주고, 그리고 어쨌든 성장은 다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자, 그래서 업종 비중을 보면은 금융이 26%, 부동산 13%, 임의소비재 13% 등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이거 유로스탁스 50 합성 H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H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환해지 상품이구나, 이게 환율은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환해지 안 돼 있는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거는 여기에 상장된 ETF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50대 50으로 사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로존 12개국, 아까 말씀드린 그 12개국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 상위 50종목을 편입해 만든 지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 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그러니까 덩치가 큰 대형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아까는 이제
덩치가 작아도 배당을 많이 주는 애들이고, 여기는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유럽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제 13,000원인데 현재 12,300원으로 이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더 상승할 것도 알 수 있죠. 자, 근데 특이하게도 펀드 보수가 0.25%로 이게 환해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배당보다는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에 그냥 녹아들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이것도 배당을 주나요? 네, 이거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분배금이라고 하죠. 분배금이라는 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들어간 종목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봤더니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보시면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그리고 두 번째 LVMH, 네,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이 상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산업용 소프트웨어, 독일의 산업용 가스회사, 그리고 석유 및 가스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업종을 보시면 이미 소비재, 산업, 정보기술, 금융, 소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아까와는 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유럽 ETF를 이제 두 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좀 설명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기린 네가 말한 거 알겠어. 이제 유럽이 이때까지 성장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성장을 할 거고, 그렇다면은 근데 개별 종목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ETF를 투자를 할 건데 마침 ETF가 두 개가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니까 하나는 배당을 주는 약간 좀 거북이 같은 애고, 하나는 유럽에 상장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모아놓은 유로스탁스 50. 이거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만 대신 배당이 없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에서 2년 투자를 한다면 그냥 50대 50으로 투자, 혹은 유로스탁스 50 환해지 되는 그 상품을 비중을 조금 더 높게 한 3대 7 정도로 매수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여러분이 연금저축펀드를 넣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런 생각이라면 유로스탁스 배당 30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유럽 여행 가야죠. 유럽 여행 자금 500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 수익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까지 이제 한 2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그거보다 더 10%를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00만 원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럼 20% 상승해서 500만 원의 차익이 생겨서 이걸로 공짜로 여행을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500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00 정도만 있다면은 400만 투자하면 그게 총 금액이 500만 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목표일 뿐 그 상황은 바뀔 수 있겠죠. 10%밖에 상승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0% 40% 상승을 해서 유럽 여행에서 호화롭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근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87%가 상승을 했고요. 저점 대비 미국 67%, 일본 63%, 중국은 30%, 대만 16%, 영국은 불과 32%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알아서 자연히 주식시장의 섭리는 알아서 키를 맞추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 리스크가 크진 않겠다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더 공부를 하시는 법을 30초 컷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이름을 검색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하신 다음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들어가셔서 월간 운영 보고서, 투자 규약, 투자 설명서 같은 거를 보시면 더 깊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유럽에 심플한 이유로 투자해서 그 돈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자가 오늘의 주제였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행에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 내년에 간다면 기대 수익률은 욕심내서 한 20% 플러스 배당이 있을 것 같다. 단순 계산하자면은 2,500만 원을 투자하면은 5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유럽 여행 비용이 생길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4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500만 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연금저축펀드로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직접 해보시고, 씨앗은 뿌렸으니까 한 1년은 기다려 봐야겠죠. 이제 1년 뒤에 우리는 여행을 같이 떠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